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사를 좀 했어요. 100만 원의 월세방으로. 근데 반지하입니다. 보통 장롱이 이렇게 열죠. 그렇죠? 이렇게 세로로 길어서. 이렇게 여는 장롱이지 않습니까? 반지하 이사 들어갔는데 층고가 너무 낮아요. 장롱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눕혀서 생활했어요. 이렇게 열고 생활을 했죠. 그러니 거기 옷을 어떻게 넣어요? 제대로 못 넣었죠. 뭐 엉망으로 생활을 했죠. 거기다가 반지하니까 습하고 곰팡이 생기고, 반지하 생활하셨던 분들 뭐 다들 말씀을 안 드려도 뭐 공기도 안 좋고 잘 아실 겁니다. 이 반지하 생활을 장롱까지 눕혀서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 회사를 나와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된 동기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버는 방법인가? 그 영상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수저가 어떻게 흙수저의 인생을 압니까? 금수저가 그 돈의 서러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고통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본 인생이 아니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남의 인생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자기 인생 외에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 그러한 정보들을 책을 통해서, 매스컴에 나와 있는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눈물 젖은 빵 말씀 한번 드렸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되면 돈의 무서움을 알아요. 돈의 습성이요. 돈을 한번 쓰게 되죠. 재밌어요. 돈을 쓰게 되면 자꾸 쓰게 돼요. 쓰고 싶어져요. 그리고 돈을 쓰게 되면 그 희열을 느껴요. 돈을 쓰게 되는 그 맛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배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금수저, 황금수저, 돈이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지. 혹시 사시면서 아직 집 한 칸 마련 못 하시는 분들, 명품 사신 분들 계세요?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그 정도까지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금은 아니라 살아오면서 돈을 모으는 과정에 백화점 한 번 안 갔어요. 딱 한 번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 생일 때 인류백화점도 아니라 지금은 그 백화점 없어졌어요. 경기도의 삼류백화점에 가서 메이커도 아니고 백화점 옷을 한 번 사줬어요. 그 외에는 저희는 백화점 옷을 산 적이 없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절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절약이요? 아무리 몇 번을 되뇌어도, 몇 번을 더 말을 해도 정말 이거는 과하지가 않습니다. 절약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금수저, 황금수저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돈을 모으게 되죠. 또 외식 얘기했죠? 처음에 외식 한두 번 그거 참아보세요. 외식비 큰 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또 어떻게 돈을 모았다기보다는 어떻게 중산층이 됐는지. 저는 돈을 모아서 부자라는 말씀 못 드려요.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다만 노후에 먹고 사는데 별 걱정 없고 지장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중산층이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회사 생활해서 어느 정도 좀 기술도 배우고 또 조금의 돈도 마련을 해서 사업을 몇 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댓글을 100% 못 보지만 댓글을 거기다 봤어요. 그 중에 딱 한 분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어요. 제 영상에 댓글 다신 분 중에. 그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요.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몰라요. 근데 댓글에 어떻게 달았나 하면, 그럼 망하셨다는데 첫 번째 망했을 때가 몇 년도예요? 이 댓글이에요. 근데 제가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지웠어요. 그걸 삭제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분이 마음에 걸려요. 미안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아주 심하게 육두 문자 쓰고 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 들어요. 제가 90년인가 91년도였어요, 그때가. 근데 답글을 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의 그 댓글의 질문을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이 영상을 좀 꼭 좀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90년, 91년도쯤에 망했는데 그때는 주로 금속 부품, 금속 제품 가공하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또 그렇고 그런 쪽이었는데 주로 거래업체가 영등포구, 구로구, 물레동 이쪽에 가면 조그만 공작소, 이 기계 가공업체 손반 놔두고 기계 밀링 머신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 공작소들. 그런 데를 상대하는 영세업체들 상대하는 영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음 쪼가리만 받았죠. 큰 회사라면 몰라도 작은 회사들은 그 어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어음으로 인한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도 그냥 이제 싹 다 날아갈 정도였어요. 자, 50만 원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10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들 계세요. 극히 드물 겁니다. 제가 금천구 시흥 5동에 이사 갔다 그랬죠? 100만 원에 6만 원짜리로. 50만 원으로, 이 흙수저도 아닌 진흙수저부터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또 꼬꾸라졌어요. 100만 원으로 또 떨어져서 100만 원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직업이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어두워지면 자가용 영업행위를 했다 그랬어요. 그거를 또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겼어요. 길이 보였어요. 영업용 택시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혼나다 보니까 신호등 넘어서 오른쪽에 세워놨다가 다 차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불 되면 차들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유유히 손님을 태웠다 그랬어요. 뭐든지 해보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좀 있어갖고 부모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 경험도 없이 점포 인테리어하고 점포 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막연히 내가 사장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 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떠한 직종을 한번 내가 하고 싶죠? 그 직종에 들어가서 종업원부터 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이에요.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험도 없이 한번 사장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있고 그런 싶은 마음에 부모한테 돈 받아다가 아니면 내가 버는 돈 갖다가 쉽게 그냥 인테리어 몇 천만 원 들여갖고 사업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잘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확률로 따지면 밑바닥부터 배워서 하나하나 이 경험을 쌓아서 올라가서 이 오픈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벌써 차이가 납니다. 어느 사람이 성공률이 더 큽니까? 밑바닥부터 종업원 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난 다음에 노하우, 경험이 다 쌓인 상태에서 그 직종에 매장을 오픈을 해야 그래도 성공을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경험도 없이 무조건 돈 쏟아붓고 했다가는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가용으로 밤마다 영업행위를 하다가 택시 기사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택시 회사 이름이 동성운수입니다.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려면 그냥 택시 운전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택시 운전해볼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택시 운전이요? 쉬울 것 같죠? 누구든지 운전하니까. 그렇죠? 해보면 알아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저도 택시 운전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어요.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드라이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직업으로 가죠. 아주 힘들어요. 정말 피곤해요. 저도 모르고 뛰어들었죠. 그것도 전적으로 직업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몇 달 동안 했었어요. 동성운수라고 강동구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회사가 커요. 강동구 천호동 다음에 길동이에요. 강동구 길동에 동성운수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에 더 큰 회사 서진운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봤으니까 이렇게 동성운수, 서진운수 어디에 있는지 다 알죠. 몇 달을 해봤어요. 정말 핑핑 돌아요. 일 끝나면. 젊은 나이였는데도. 제가 영업용 택시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야, 내가 이 택시 운전도 했으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날까봐 사람이 하루 종일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업무상 다니는 거하고는 틀려요. 직업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특히 겨울에. 낮에는 눈이 녹아요. 그럼 물이 쫙 녹아 있다가 어두워지면, 해만 떨어지면 다시 쫙 얼어버려요. 완전히 아이스링크예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죠. 저는 겨울에 빙빙 몇 번을 돌아왔어요. 그 생각납니다. 제가 이대구에서 아기 낳았다 그랬죠? 첫 생활했죠? 그런데 광화문 쪽에서 신촌으로 가다가 이대입구 여기 있죠? 거기서 이대 쪽으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면은 거기부터 밑에가 내리막길이에요. 혹시 가게 되면 그 길 한번 보세요. 이화여대로 가는 길이 이대입구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평지가 아니라 밑으로 내리막길이에요. 거길 내려가다 빙그르르 돌았어요. 제가 살았던 그 길에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보니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또 어떻게 중산층이 됐는지, 돈 벌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어떻게 중산층까지 왔는지,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 여러분들의 앞날, 여러분들의 미래는 제가 살아왔던 과거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제가 먼저 걸어왔던 저의 과거를 젊은 분들은 미래, 앞날입니다.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이 위에 낙석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비가 올 때는 장화 신고 우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그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까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큰 돌부리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슬기롭게 지나가야 된다든지. 이게 인생을 먼저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을 하나하나 앞으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